이상호의 사실은 코너인데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거 네. 방 네이밍 네. MBC의 사실은을 카피한 거 아닙니까? 오바이뉴스의 사실은을 카피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재탕상탕! 기자분들끼리 쓰는 은어로 뭐라고 하죠? 그거 안 할래. 나 일본말이라서 안 할래. 네. 무슨 까이로 끝나는데 네. 여하튼 좋습니다. 제가 재활용했습니다. MBC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라는 프로를 제가 만들었어요. 기획도 그때 제가 했었고. 근데 그 사실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사실을 사실답게 뉴스를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다루자라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생각은 여전하고 우리 고객들이죠. 뉴스 시청자들의 요구도 번연히 계시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말을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하. 자, 저희가 오늘 여론조사를 하나 했어요. 리얼미터 여러분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보시면 매주 여론조사 나오죠. 그렇죠. 국정 지지도. 네. 그 리얼미터에서 수행하는 여론조사인데 저희가 특별히 리얼미터와 제휴를 해서 네.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 현안, 사회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는 그런 여론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왜 뉴스방과 같은 유튜브 기반의 뉴스가 필요한가? 이미 정상화된 KMS가 있는데 왜 너희들 또 유튜브에서 날뛰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랬더니 만족도가 높다는 분은 16.3%, 그리고 보통이라는 분은 30.7%, 그리고 낮다는 분이 과반수였어요. 51%. 그래서 요거를 점수로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3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43.2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점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서 네. 40점이면은 F입니다. 낙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국민적 언론 개혁, 언론 적폐를 청산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비춰서 대단히 낮았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거는 진보층과 보수층 공이 낮았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보수층 역시 불만이 많아요. 이분들은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념 성향에 따라서 각자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것은 젊은 층에서, 그리고 경기 인천, 왜 그럴까? 경기 인천 지역에서 언론개혁의 만족도가 특별히 낮았어요. 그건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진짜. 네, 보수층 20대, 30대 경기 인천 만족도. 그러니까 30점대를 기록했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그 도시가 만들어질 때의 정치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인천도 보면은 원래 거기 그 원거주민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조금 더 진보적이거나 내지는 좀 지역적일 수가 있는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천은. 저는 뭐 경기 인천 이런 쪽은 좀 고민을 해볼 대목인데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뭐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고 지금 흔히 말하는 적폐 언론으로 분류되는 개혁해야 할 그런 언론하고 무슨 뭐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저는 흔히 말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방통위원회, 이호성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방통위의 KBS나 공영방송 이사들 추천할 때 관행으로 여야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천한 MBC 박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런 제도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대 방통위원회에 이제 들어간 분들이라면 그런 제도적인 한계와는 별개로 저는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직을 걸고. 그러니까 하다가 못 막았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못 막았습니다.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좀 제도적인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좀 새롭게 마련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방통위 분들은 뭐 나름 싸웠다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디어 전문 기자 시각으로 봤을 때도 안 싸웁니다. 그분들이 너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시청자라든가 국민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절대로 그 이사라든가 이런 쪽에 추천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계속 추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보고 굉장히 좀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싸워야 하실 분들이 안 싸우고 있다. 자, 제가 관련된 기사 하나 준비했어요. 네.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바빠서 잘 안 보시는 매체예요. 한국기자협회에서 나오는 신문이거든요. 잘 안 보시죠. 근데 여기 보면 MB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게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그렇죠.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상균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에요, 이분. 제가 부장으로도 모셨던 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인터뷰가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도 이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MBC 경영진에 대해서 평가해달라 그랬더니 적폐든 관행이든 빨리 정리해야 된다.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진영을 갖춰라. 그러면서 청산도 하고 계획도 해라. 그게 아니면 내년 당신들도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무자와 경영자 입장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낸 해고 결과를 최 사장이 정직으로 감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사위원회에서 몇몇 간부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 블랙리스트 작성했던 간부들에 대해서 네.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인사 조직이죠. 네. 거기서 해고시켜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장한테 안을 올렸는데 재심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직으로 감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승호 사장이 뭐 다른 경영을 잘해서 사장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언론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인정받아서 적폐 언론 MBC를 잘 바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유로 사장이 되신 분인데 이렇게 해고 결과를 정직으로 감경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데 이걸 또 잘했다고 하는 이 사장 다 제 선배들이었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론이 개혁이 돼야 전반적인 사회 개혁이 힘을 받습니다. 많은 기득권 수구 세력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네. 그랬을 때 이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수구 기득권이 여태까지 해온 것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언론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안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리얼미터와 뉴스방이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처럼 42점대의 언론개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실은이었고요.